네,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. 오늘도 모셨습니다.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? 예,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시티그룹이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가를 대폭 상향시켰습니다. 그 부분에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티증권에서 SK하이닉스 310만 원 간다. 이렇게 타겟 프라이스를 올렸습니다. 요 내용을 일단 뭐 어떠한 내용 때문에 310만 원 가는지 간략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뭐 당연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존의 어떤 리포트 당시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연결돼서 이제 목표가를 170만 원에서 310만 원. 일단 우리가 200만 원까지만 얘기하더라도 당시만 해도 야 200만 원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뭐 200만 원 코앞에 있습니다. 오늘 어쩌면 이제 200만 원을 이렇게 돌파할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0만 원 넘어서 시티증권이 이제 시티그룹이 이제 310만 원이면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? 이런 맥락에서 또 한 번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그 큰 주목을 받게 될 리포트라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 영업이익과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시티그룹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31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다라는 요 이제 간략한 내용 듣고 왔는데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적을 3번 넣은 건 아마 뭐 강조가 되기 때문일 텐데 네. 아무래도 실적 뭐든지 이제 뭐 증권사가 목표가를 올리는 거는 결국에 실적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? 실적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향이 된 거겠죠. 예. 그래서 적어도 시티그룹 내에서 어떤 이렇게 실적 상향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2분기가 아직 안 나왔죠. 2분기가 이제 기준했을 때는 당초 매출이 75조 원에서 이번에 이제 그 리포트에는 76조 원으로 올렸습니다. 영업이익 57조에서 59조 원 올렸는데요.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도 영업이익이 시티그룹이 당초에는 299조 원, 뭐 300조 원이니까 엄청난 수준입니다. 근데 300조 원에서 내년의 영업이익을 기존보다 더 올리면서 347조 원 올렸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그 목표가를 잡을 때는 보통 1년, 2년, 3년치를 갖다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끌어오지 못하면서 목표가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27년도의 영업이익이 347조 원으로 이제 상향시키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목표가를 갖다가 17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넘는 310만 원으로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이제 올라가니까는 뭐 요즘에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. 그것에 따라서 결국엔 실적이 이렇게 상향되는 거겠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 슈퍼사이클이 계속 지속되는데 시티그룹의 이제 범용디램과 또 뭐 SK하이닉스는 다른 어떤 공급사보다 메모리 공급사보다는 HBM 비중이 큰 곳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역시 압도적으로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아직 일으키지 않았지만 HBM4만 보더라도 뭐 제 생각엔 70% 이상 이제 SK하이닉스 가져갈 거라고 여겨집니다. 그런 HBM4에 대한 그 판매가 본격화됐을 경우 시티그룹이 이제 그 4분기에 HBM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그 전분기 대비 30% 올라간다 전망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압축해서 봤을 때 슈퍼사이클이 지속하지만 지속한 거에서 더 그 판가가 올라간다. 이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상향시키는 동시에 목표가도 300만 원이 넘게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단순히 뭐 수요가 초과됐다고 해서 늘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게 결국엔 기술의 발전까지 이어졌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 함께 짚어주시죠. 예.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도 이제 반도체 전체에서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목표가는 매출이 모든 메모리 3사가 주가가 다 점프하고 있죠. 근데 여기에서 어떤 점을 또 시티그룹이 지적을 했냐면은 그 초과 수요에다 플러스 특별히 엔트로픽이라고 제시되는 모든 생산형 AI 서비스가 과거에는 이 토큰에 대한 활용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다, 10배 이상 높아졌다는 것을 시티그룹이 지적을 했는데 토큰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따따따따따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질문했을 때 생산형 AI가 이제 우리가 질문한 거 답변을 갖다가 예를 들면 한 100권 정도의 책을 갖다 쭉 훑어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했는데 토큰을 갖다가 더 넓혔다는 건 무엇이냐? 기존에는 이제 그 커버하는 책의 영역이 100권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10,000권을 넘어섰다. 그 10,000권을 갖다가 한 번에 쫙 훑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10,000권 훑어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어디다 넣겠습니까? 그걸 메모리가 필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메모리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고 이래서 원래 초과 수요가 있었지만 이번에 그 생성 AI, 뭐 시티그룹은 이제 엔트로피를 적시했지만 엔트로피뿐 아니라 뭐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챗GPT라는 생성형 AI에 비롯한 기술적 혁신이 더 넓어지면서 예전에는
100건에 해당하는 책의 분량 갖다가 끌어와서 우리에게 답변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10,000권의 책을 갖다 끌어와서 답변을 제시하다 보니까 추가 수요가 더 증폭이 됐다는 건 시트그룹의 분석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를 상향시켰다라고 이제 그 배경으로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꽤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챗 GPT를 예를 들어볼게요. 예를 들어서 맛집을 추천해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에는 뭐 한국에 100개 정도의 맛집을 보고 여기서 추렸다면은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음식점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이 챗GPT가 한 가지 맛집을 꼽아낸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전에는 100개 정도를 저장을 했을 때와 모든 대한민국의 이 음식점을 저장했을 때 이 메모리가 필요한 게 다르겠죠.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것이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. 시티그룹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은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. 그러면 이어서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PER 그리고 마이크론입니다. 이게 PER 하면 바로 지금 느낌이 오는데 아무래도 뭐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예.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이해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18개월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다른 제조업체처럼 3년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끌어서 PER로 이제 해당 주가 고평가 저평가지를 이제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는 아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3년, 5년치 정도의 계약을 갖다 체결해 달라고 이제 고객사 요구를 하다 보니까 PER 관점에서 해당 주가가 고평가, 저평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도 이제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지만 어제 KLS 기준으로 그 종가가 197만 원인데 197만 원을 했을 때 시티그룹의 그 영업이익을 갖다가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같이 이제 분석해서 한다면 올해 SK하이닉스가 어제 197만 원 기준했을 때 올해 이제 그 PER은 7.0배입니다. 근데 내년에 27년도 영업이익을 끌어와서 기준을 한다면 여전히 SK하이닉스의 PER은 5.5배에 불과하다. 5.5배라는 건 사실은 높으냐 적으냐라는 걸 또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세계 금융시장의 일부분에 있고 우리가 또 자본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동종업계인 마이크론의 PER과 우리가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어저께 기준에서 원래 새벽 기준 아니고 어저께 기준했을 때 마이크론의 12개월 선행 PER 그러니까 12개월의 영업이익을 끌어왔을 때 기준했을 때 마이크론의 PER이 8.2배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만 기준했을 때는 내년 영업이익 기준했을 때 여전히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이제 그 절반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? ADR 때문에 그렇죠. 아마 7월 달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ADR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발표를 여기는데 ADR이 발행하는 즉시 사실은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를 동급으로 비교해야 된다. 왜냐하면 미국의 투자자들, 개인 투자자들이 다 MTS에서 마이크론을 고르지만 SK하이닉스 같이 고를 수 있거든요.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가면서 대중적 인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. 그러면 SK하이닉스를 고를 수 있다면 굳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SK하이닉스가 PER에 마이크론보다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다. 그래서 마이크론이 8배라면 SK하이닉스도 같이 점점점 같이 한 번은 안 되겠지만 점점점 마이크론까지 눈높이 kin 맞추기를 할 것이다. 그러면 8배라는 기준을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여기만 보더라도 거의 50% 저평가됐다. 50% 저평가된 부분이 ADR로 그 해소가 되면서 같이 SK하이닉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. 이런 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